예,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텔도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 일단은 비트 시황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하고요. 온체인 데이터에서 중요 신호가 포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알트코인 분석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트럼프 코인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순환 장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비트 시황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예, 비트코인 달러 차트 4시간 봉 차트이고요. 비트 시황 복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2월 달에 60K 레벨 때까지 내려왔을 때 제가 만든 온체인 데이터와 M2 글로벌 통화량을 보여드리면서 비트코인은 3월, 5월 달에 이제부터는 회복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84K, 85.4K 레벨 때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은 83K까지 반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러나 5월 말 6월 초에는 비트코인의 조정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그 이유는 M2 글로벌 통화량이 3월 달부터 축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정이 나타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그러나 60K 레벨, 56K 구간 레벨 때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기회 영역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59K에서 실질적으로 반등이 나타났었고요. 그러나 63K, 65K 레벨 때 오게 된다면 한 차례 밀리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은 59K를 지키는 선에서 밀림이 나왔다가 66.9K, 71.4K 레벨 때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7K 부근까지 결국은 올라왔을 때 온체인 데이터에서 가열 신호가 포착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밀리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 밀림은 56K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밀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58K, 57K까지 밀림이 나왔으나 제가 만든 온체인 데이터에서 상승 다이버전스와 쇼스키즈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56K를 깰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고 재차 반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나 66.9K 부근에 왔을 때 이때 제가 방송에서 미결제 약정이 1차 매물대까지 올라왔고 나스닥의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2.5K, 61.5K 구간까지는 밀림이 나왔다가 69K, 71.4K, 73.5K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상승이 더 큰 매물대까지 올라가는 양상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장대 양봉은 여기서 끝날 상승은 아니다 라고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상승 중에서 어떤 신호가 조금 포착되었는지 온체인 데이터 보시면서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멤버십에 올려드리는 배추도사 등급이 있어요. 여기는 비트 시향을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방인데 오늘 어떻게 조금 올려드렸냐. 지금 현재 보시면 미결제 약정이 1번 매물대 제가 정해 드렸던 부분 여기 2번 매물대를 현재 터치를 했다. 그래서 단기 가열 신호를 조금 해소한 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왜냐하면 예전의 사항을 조금 되짚어 드렸어요. 2월 달에 60K 레벨 때까지 내려왔을 때 1번 매물대에 도달, 그 다음 2번 매물대까지 올라오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을 드렸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예전의 부분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겠다. 보신다면 제가 1번 매물대 60K를 찍었을 때 1번 매물대 여기를 터치를 했고 2번 매물대 이 당시 80K, 70K 레벨대를 찍고 2번 매물대에 밀린 후에 재차 올라갔다. 다는 못 보여드리지만 일단 SSR, RSI 지표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매도 영역권에 도달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추세 반전이 크게 나왔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어요. 이때도 가매도 영역을 찍고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크게 반전. 그리고 이때도 가매도 영역을 찍고 이렇게 추세 반전이 강력하게 나왔고 2월 달에 60K를 찍었을 때도 가매도 영역을 찍었다. 추세 반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59K도 가매도 영역을 찍었고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이 부분이 조금 가매수 영역까지 크게 올라왔어요. 지금 이 지표에 대해서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SSR, RSI 지표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매도 영역에 오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공급량보다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시장에 늘어나게 되면서
단기간 잠재적 매수 대기 자금들이 그만큼 시장에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추세 반전이 매수 대기 자금들이 많다 보니까 언제든지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금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 반전이 가매도 영역에 오면 잘 맞고요. 그러나 단기간 가매수 영역권에 왔다라는 것은 단기 가열을 조금 시켜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MVRV D트렌드 지표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하락 다이버전스가 현재 뜬 상황이에요. 차트적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현재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 레벨대에서 횡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80K 레벨대와 73.5K, 71.4K에서 횡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이후에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은 열기를 식히는 상승 중에 횡보 구간에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트럼프 코인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트럼프 코인이 단기간 크게 급등을 했죠. 지금 현재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금요일 날 코털 도사 등급이 있어요. 유튜브에 코털 도사 등급이 있는데 코털 도사 등급에서는 알트코인들을 물어봐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조금 괜찮아 보인다라는 부분을 올려드리는 방이에요. 비트시향 플러스 주식 플러스 같이 하는 방이고요. 코털도사 등급. 배추도사 등급은 비트시향을 올려드리는 방이에요. 코털도사 등급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일단 트럼프 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고 여기에서 반등 후에 3,000원, 3,190원에서는 양밀림이 나타날 수 있다. 그 후에 3,700원, 4,16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할 매도 영역으로 표시해 둔 부분이고요. 자, 보게 되시면 3,700원, 4,100원 구간은 분할 매도 영역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트럼프 코인을 보시면 단기간 제가 설정했던 매물대보다 더 올라가긴 했어요. 그러나 힘이 조금 너무 강하게 나타났죠. 트럼프 코인이 급등하고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올려드렸고요. 어제 올려드렸는데 바로 급등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일단은 힘 자체로는 강하기 때문에 4,600 구간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밀릴 수 있는 범위까지 다 와간다 보이고 분할 매도에 조금 부분을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은 약세장에서 벗어나는 큰 되돌림 시기이기에 비트코인이 실 때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전과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알트코인이 너무 억눌려 있었기에 수급 자체가 다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건 이전에는 수급이 순환으로 돌지 못하는 양상이 나왔다면 현재는 수급이 돌아가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3,700원까지 올라오는 현재의 상황에서 3,800원 그래서 여기 4,600원 부분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 보인다. 그런 부분이 현재 나타났고요. 조금 쉬는 과정 이후에 캔들이 조금 만들어지는 형태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어 보이나 지금은 분할 매도를 하는 시기는 맞아 보인다라고 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스택스로 계속해서 언급을 드려왔죠. 지금 현재 여기가 22년도, 23년도 바닥 다지기를 했을 때 이렇게 가대 하락폭에 대한 바닥 다지기 패턴이 여기 1번 캔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가 2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스택스를 예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스택스는 여기가 22년도, 23년도 바닥을 다졌을 때 1번 매물대일 가능성이 크고 지금 여기가 2번 일 구간이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 가대 하락폭에 대한 큰 되돌림이 나타날 시기가 임박되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조금 기다리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을 조금 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현재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택스도 여기가 260원 구간이었죠. 그리고 여기가 큰 되돌림이 나타났을 때 1700원대까지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이런 부분들이 현재 단기간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의 요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건 AI 자금으로 쏠려 들어가던 시기에서 지금 수급적 환경이 조금 바뀌고 있음을 조금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AI 관련 주식들이 조금 주춤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한국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50% 이상 빠졌다라는 것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예전만큼 그 상승이 속도가 그렇게 올라갈 수 없음을 이제부터는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예전보다 같은 상승의 힘의 크기가 나타날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졌다. 그러면 자산 리밸런싱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현상에서 이렇게 AI가 조정받게 되면 그 부분을 저평가받고 있던 부분들이 자산 리밸런싱 그리고 재평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수급적 요인에서 환경적 요인에서 AI 쪽에서 자금이 쏠렸던 부분들이 알트 쪽으로 조금 향할 수 있는 암호화폐 쪽으로 향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가 비트코인이 그 유동성을 먼저 흡수하고 알트코인으로 내려가는 낙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까지는 비트코인이 약세장을 거치면서 이런 수급 불균형, 알트코인들은 그런 순환적으로 도는 부분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투자 환경의 개선이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큰 되돌림의 양상에서 큰 수급 자체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다, 앞으로는. 그러면 순환으로 돌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가대 하락 너무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때까지 매물 소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눌려 있었기 때문에. 큰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런 자잘한 매물대는 바로바로 돌파는 할 수 있겠다. 대신에 큰 매물대, 매수와 매도에서 힘겨루기가 있을 이런 구간들에서는 조금 매물 소화를 가정을 겪는 조정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때도 보시면 이런 매물대는 장대 음봉으로 내려온 자리는 크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물린 개미들의 물량이 나타날 자리는 아니죠. 그리고 여기 레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금방 뚫고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나 여기 오래 머물렀던 자리, 이탈했던 부분은 당연히 매수와 매도의 힘겨루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 물린 개미들의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진다면 당연히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고점 대비 60에서 70% 정도는 빠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큰 되돌림은 가능하나 이때까지 이런 큰 매물대를 테스트한 적이 없다. 매물 소화 테스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볼 필요가 있겠고, 무지성 상승은 불가능하나 이런 괴리를 메꾸는 상승은 가능하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서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을 겪은 후에 재차 이런 과정으로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본다. 그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단기 가열을 조금 해소하는 과정에서 조금 밀림이 나타나고 있지만 행보 과정이 조금 길어지면 다시 재차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중소형 알트코인들의 도미넌스를 보게 되시면 비트코인 쉴 때 이런 수급 자체가 조금 들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박스권을 길게 했어요. 지금 2025년도 8월 달부터 현재까지 박스권을 하다가 뚫고 나왔고, 리테스트 과정 중에 다시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은 조금 초입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순환으로 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조금 먼저 오르는 코인은 매도한 후에 안 오른 코인으로 이동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보게 되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올랐어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먼저 흡수를 하고요. 그리고 조금 쉬는 기간에 이렇게 도미넌스가 크게 떨어지면서 알트코인들이 단기간 크게 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났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떨어질 부분이 굉장히 조금 크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에서 조금 빠져나온 느낌이 있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알트 쪽으로 조금 자금이 쏠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매크로적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시장을 미국에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승의 시작은 조금 초입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국채 금리가 5.2%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금리가 높은 상태이고요. 금리를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결국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오른 이유는 물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공급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 미국이란 부분이 되겠죠. 물가가 조금 올라가니까 금리가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금리 상승의 요인이 되고요. 저는 가장 큰 요인은 미국 이란의 조금 장기화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불확실 요소, 그리고 뭐 미국 재정 적자도 있겠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미국 재무부가 나오면서 바이백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2배 이상 늘리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 말은 즉슨 이 바이백은 주식의 자사주 매입과 같아요. 그러면 이 매입을 통하 죄송합니다. 매입을 하려면 자금 조달이 필요해지겠죠. 그럼 그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단기물 금리를 당연히 데리고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단기물 금리를 국채를 발행해서 그 부분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이 부분을 조금 바이백 돌려막기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TGA 잔고 계좌에서 당연히 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잔고 계좌에서 나가면 은행들이 숨통을 조금 튀게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합니다. 돈을 풀리는 효과도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수요적인 측면을 또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단기채 금리를 발행하게 되면 그 수요가 많아져야 돼요. 수요가 없으면 단기물 금리가 또 발작하는 형태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나와서 또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유가 있다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발전을 해야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 부분이 나타납니다. 스테이블 코인인 발행사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국채금리, 단기 물금리를 매수를 해야 돼요. 1대1 비율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돌아야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단기물 금리의 발작이 안 나타나게 수요층이 형성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바뀌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장기물 금리를 꺾는 거는 당연히 방법이 있어요. 경제를 완전 부러뜨리거나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금리 인하 기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물가를 금리 인상을 높이면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물가를 잡으면서 장기물 금리를 다운시키거나 물가 이거 잡혔네. 그러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겠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경제를 빠그라뜨릴 수 없고 금리 인상도 못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맥락적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힌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유튜브 멤버십 배추도사 등급과 코털도사 등급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